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1980년대 개발된 서울 고덕 택지개발지구 명일동 내의 노후 주거지의 개발 밑그림이 재정비됩니다. 역세권일 뿐만 아니라 상업지구, 학교, 녹지공간 등이 가까운 강동구 전통부촌 명일동 일대 정비사업 준비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올해 초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올해 상반기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4,756건이나 거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 작가의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출간이 됐는데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가장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자유라고 합니다. 인세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자 이 자유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돈만 좋다 살다 보면 잊고 지나가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도 돈에 관계없이 자유와 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로 넉넉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투자 계획 저희 전문가가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로 함께 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가을비가 선선하게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그 주택 시장을 보면요. 지금 이제 지난 동기 대비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인허가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착공 물량이라던가 거의 뭐 착공 물량 같은 경우는 거의 지난 동기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명절을 앞두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제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이번에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될 내용들이요. 일단은 서울 도심권이라던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즉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부동산 PF 시장, 예, PF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이제 경색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설사라든가 시행사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브릿지에서 지금 이제 본 PF로 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가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올 대책으로는 이제 부동산 금융 안정화 대책도 같이 나올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서울 도심권이라던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이 수도권 지역의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 정비 사업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정비 사업 쪽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최근에 보면 이제 아마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실 거예요. 지금 뭐 재건축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 정비 사업과 관련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어떻게 또 매도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또 있을 거고요. 예, 아니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정책 방향성을 따져서요.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적절한 입지 분석과 또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 잘 따져보고 또 정책에 거슬리지 않는 정책의 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투자 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기기는 정말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정창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내일 이제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내일인데요. 예, 이번 주 주제는요. 이제 재개발과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2.0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정비 사업을 했던 거랑 지금은요. 많이 틀립니다. 이제 크게 보면 뭐 한 가지만 좀 제가 짚어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정비 사업 자체도 관에서 먼저 이제 주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 사업 자체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예, 지금은 우리가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모든 정비 사업들이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즉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비 사업이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 도심권이나 수도권 지역의 구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 시켜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비 사업 2.0 시대라고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정비 사업 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예, 정비 사업의 미래 또 어떤 점이 또 이제 변화가 됐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이 또 앞으로 활성화가 될 텐데, 우리가 정비 사업 하면 우리가 뭐 서울 도심의 뉴타운들이나 뭐 이런 지역들 보면요. 뭐 이렇게 입지가 그렇게 안 좋은 지역들도 일단은 프리미엄 자체가 뭐 한 7, 8억 정도는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 또 이제 강남에 있는 재건축이라던가 또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보면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 관심들은 있으신데 예, 좀 투자 금액이 너무 높아서 또 이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서울 도심권에도요, 또 입지가 좋은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한 1, 2억 정도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향후에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아울러 지금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의 정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비 사업에도 최근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 최근 동향들 살펴보고 그 동향에 맞는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시간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 지금 현재 대구예요, 지금. 네, 대구인데요. 네. 애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갈까 싶어가지고, 네. 네, 그 상계 주공 30평대가 한 8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 사가지고, 전망이 좀 있는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사 계획이 있으셔서 실거주도 해야 하시지만 또 그래도 네네.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궁금하신 네네.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상계 주공 아파트 8억 정도에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몇 네. 단지를 좀 보셨을까요? 지금 현재 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네. 보고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만.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대표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서울로 지금 올라오실 계획이신데
네네.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은 지금 상계동 쪽을 보고 계시네요. 그죠? 네, 그게 돈이 적으니까 8억 정도 가지고 매입이 예, 예. 서울에 사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계동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여기가 이제 보면요. 이게 노원역이 여기에 있고 요 상계동 보면은 이제 뭐 상계주공들 특히 여기서 이제 상계주공 이제 5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네.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지금 뭐 상계주공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면 여기가 이제 상계주공들이 입주한 게요. 85년도부터 예, 88년도 사이에 요 지역 일대도 이제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이제 30년이 넘어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계동 쪽을 보면 여기 노원역인데요. 네네. 노원역인데 이쪽 라인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창동 차량기지예요. 아, 네. 예, 창동 차량기지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예. 지금, 여기 네. 창동 이게 그러니까 뭐 차량들 서 있고 뭐 이런 기지예요. 예, 근데 네. 여기가 이제 창동 차량기지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요. 네. 이전을 하고 여기에 자 우리가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에서 가장 끝자리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서울 도심 끝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3도심 그러니까는 뭐 중구나 종로, 강남, 여의도, 영등포 요 3도심 쪽에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서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여기가 좀 일자리가 좀 많이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제 그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여기 창동 차량기지는 여기 이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면 여기에 업무단지들이 이제 조성이 돼요. 업무단지들. 아,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마곡지구 아시죠? 네. 예, 마곡지구처럼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업무단지들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예, 일자리가 이제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요 지역 일대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는 지금 이제 청사진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지금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데 아무래도 요쪽 일대가 이제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돈이 적으니까. 예, 그래서 견들이밖에 제가 안 봤을 보아. 때는요. 예, 예.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여기 아까 그 상계주공 30평형대 좀 매입해서 내가 좀 30평형대를 매입을 해서 사시는 것도요. 지금 네. 사시면 어떠냐.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일단은 저는 찬성입니다. 예, 찬성. 아, 네네. 네, 찬성이고요. 여기 어차피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요. 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은 여기 노원구 자체가 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 도심에서는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시죠?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재건축이 되더라도 신규 아파트 가격이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어찌됐든 가격이 오르는 거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마곡지구 개발된 것처럼 마곡지구도 예전에는 그 강서 쪽에 되게 아파트들이 좀 쌌거든요. 네. 예, 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일자리가 없어서 되게 아파트 가격이 좀 가격이 낮았는데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거기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거를 그냥 강조를 해드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그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려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네네. 여기 창동 차량기지 쪽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상계동 전체적으로 뭐 멀게는 뭐 창동이나 상계동 요 일대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주택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상계중은 30평형대 이거 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매수를 하시거나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런데 요 상계동이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사실은 아까 제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는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가 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아주 앞으로 뭐 시세 차익이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시세 차익이 아주 클 지역은 또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자 그냥 편하게 내가 거주하시면서 서울살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계중구 30평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네, 네네.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내가 거주하면서 투자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매입해서 대표님이 괜찮다 그러시면 매입을 하러 서울로 갈까 싶어가지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거주하고 이제 투자를 같이 하시는 거고 더 네. 좋은 방향도 있어요. 더 어, 좋은 방향도. 자, 어떤 아까 식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네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거든요. 아, 재개발. 네. 예, 최근에 네. 우리 보시면은 뭐 이제 방송 보시다 보면 뭐 신속이라든가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서울은 땅이 없어요.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으니까 기존에 노후된 데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서울은 앞으로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될 건데 얘보다 더 입지가 좋은 도심권에도요. 잘 찾아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정비 사업이 될 만한 지역,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 정해져 네. 있는데 그런 지역 중에 아직 좀 때가 안 묻은 지역이 좀 가격을 우리가 싸게 매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확 올라 버리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또 대안을 드리면요. 자, 요런 지역에 2, 3억 정도면 2, 3억 정도면은 요런 지역에 예를 들어 뭐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요런 지역들 한 2억 정도면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입지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네. 지역에 이런 지역도 잘 찾아보시면 한 2억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지역에 거는- 가서 그냥 재개발 하나 묻어 놓는 거예요. 전세 끼고. 아, 네. 예, 전세 끼고 묻어 놓고 어차피 근데 개발이 되면 나중에 차익은 완전히 틀리겠죠. 그렇죠? 예, 노량진하고 동작구하고 노원구는 또 사실 좀 그 이제 지역적인 좀 이제 격차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이 가능한 좋은 지역에 한 2, 3억 정도 묻어 놓고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임대로 거주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해되시죠? 네,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지금은요. 서울이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하면 규제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내가 소액으로 묻어놓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받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또 원하는 지역에 내가 임대로 또 거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교수님한테 이거 상계주공을 네. 사고 네. 중계동 센트럴파크 거기 쪽에다가 임대로 들어가서 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전망이 좋다 그러면 매입을 하려고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따지시면요. 예, 그러니까 이 노원구 자체가 지역적인 한계는 있다니까요. 네. 예, 네.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 여기에 그럼 노량진 지금 여기 쪽으로. 중계동 지금 중계센트로 여기 중계역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새 아파트잖아요, 그 지하- 그죠? 예, 그래서 예. 새를 살까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거주는 사놓고. 하시고요. 네, 이쪽에서 좀 거주는 하시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니까 네. 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중개센터에서 임대로 거주는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는요 네. 차라리 도심 쪽에 하세요. 그냥 2, 3억 정도 묻어놓고 아, 어차피 네, 서울은 네, 재개발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 나중에 감사합니다. 한번요 서울 네. 올라오실 때요 네. 예,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상담 네, 또 대표님한테 자세하게 전화 해드릴 테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마음 편하게 지금 보셨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 드렸지만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재개발을 함께 좀 활용해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계획 점검해 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저기 왕십리 쪽에 네, 제가 전에 재개발 된다고 해서 매수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왕십리 동사무 쪽으로. 네. 근데 요즘 다시 얘기 들으니까 왕십리 그 동사무역 쪽으로 다시 재개발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한번 매수해도 되는가 해서 그 얘기 들으니까 지인이 네.
여기서 가봤는데 한 5억 정도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5억은 없고 네.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지금 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때 가서 뭐 전세 끼고 해놔서 투자를 어. 해놔도 괜찮을까 해서 전화 한번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왕십리 한번 투자를 관심 있게 보셨다가 그때 하지 못하시고 조금 예, 아쉬움이 예. 남으셔서 지금 다시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왕십리 역 그렇습니다. 인근에 그러니까 갭 투자로 2억 5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예.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까 그 왕십리 동사무소 쪽이라고 하셨죠? 예, 예. 예, 그럼 여기에 지금 왕십리 동사무소가 여기에 있네요. 그죠? 예. 예. 동사무소 쪽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 정도 된다고요. 예. 예, 2억대 초반이거든요. 여기 일대는요. 예, 예. 청장님, 우리가 이제 개발 방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개발 방식이 일단은 제가 한번 적어드리면 개발 방식이라는 게 이게 저층 주거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모아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 재개발 사업이 신속도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역세권 개발도 있거든요. 네, 예.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거는 바로 역세권 개발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미니멈 네. 2배 이상이 또 용적률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용적률이 올라간다라는 거, 2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양분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용적률이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모든 정비 사업 중에요. 가장 사업성이 좋은 거는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예, 역세권 시프트인데 요 지역을 지금 보시면 근데 요 지역을 보시면은 요 지금 왕십리 동사무소 뒤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이제 가칭 하왕십리 9구역 가칭 그다음에 네. 요 그 행당역 근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행당 8구역 요렇게 이제 가칭 예. 여기가 네. 이제 둘 다 이제 작년에 또 신속으로 또 신청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신 지역은요. 보신 지역은 어디냐? 지금 왕십리역 역세권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가 왕십리역 역세권에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깝잖아요. 거기 동사무소가. 예, 예.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사업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거의 뭐 추가 분담금 없이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또 네. 내가 조그만 걸 가지고 있어도 대지 지분이 작은 빌라를 갖고 있어도 33평형 배정이 가능한 게 이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네. 예,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대신에 반면에 지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는 이 역세권 시프트로 가기 위한 지정 요건은요. 정비 사업 중에 가장 까다롭습니다. 아, 예, 일단은 30년 노후도가 역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60% 이상 나와줘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역세권 시프트로 가기 위해서는 15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약 한 45평 되거든요. 예, 예, 예. 45평짜리 필지들로 이루어진 비율이 그러니까는 한 필지가 다 45평 이하로만 있어야 돼요. 아, 요게 40%또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우리가 역세권이면 다 우리가 뭐 신축하거나 아니면 좀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네. 50% 이상이어야 돼요, 또. 조건들이 많이 자, 까다롭네요. 거기다가 1차 역세권은 우리가 350m라고 보거든요. 예. 1차 역세권, 1차 역세권 350m 이내에 모든 구역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죠, 그렇죠? 네, 예, 예. 많이 자, 근데 까다롭네요. 요 보고 계시는 지역이요. 보고 계신 지역이 여기가 요 일대가 역세권 시프트 지정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1차 역세권 350m 이내 들어오고요. 네. 여기에 노후도가요. 네. 노후도가 이제 제가 예전에 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요 노후도 같은 경우 여기는 거의 뭐 80% 이상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여기가 그래서 노후도가 높다 보니까 단독 다가구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요 빌라들이 네.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가 빌라가 거의 없어요. 네. 예, 빌라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역세권 시프트로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이 역세권 시프트도요. 역세권 개발도요. 역세권 개발 혹은 우리가 역세권 이제 시프트라고도 하는데, 예. 네. 정확한 이제 법정 용어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거든요. 예. 아, 정확한 법정 용어는
이 예. 역세권 시프트는요. 근데 이 그러니까 역에 따라서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지하철역의 위상에 예. 따라서 지하철역이 광역 중심이냐 아니면 비지역 중심이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차등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이 역의 위상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뭐 최대 700%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지역 중심이면 용적률 500%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용산 쪽에 뭐 원효로 일가라든가 이런 거 소창공원역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지는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 500%로 가요. 예. 자, 그런데 요 왕십리역은요. 지금 네. 4개 노선이 지나가죠. 예, 예, 그렇죠. 4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아, 여기 앞으로 경전철 연결되고 이번에 또 이제 GTX 신호선 또 확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는요. 광역 중심의 역세권이에요. 아. 그럼 뭐냐? 이 역세권 위상 자체가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용적률 700% 받습니다. 아.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렇죠? 예, 예.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역세권 개발도 정확하게 부합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인근에 지금 가칭, 하항신이 9구역, 횡당 8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네.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그러면- 때는 다른 지금 역세권 얘기 나오는데도 지금 네.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량리도 좋은 지역이지만 왕십리역보다는 조금 그 지역이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자 그러면 왕십리역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아, 예. 그런데도 지금 얘기 나오면 투자 금액이 2억 5천 3억이거든요. 예. 그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왕십리 역세권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아, 예. 지금 2억 5천 투자면요. 예. 그럼 예, 투자해도 그리고 괜찮다는 요 얘기네요. 일대가 중요한 건 우리가 향후에 이쪽이 개발이 됐을 때 개발이 된 이후에 또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주변에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3평형대 기준으로 최근에 한 여기 밑에 여기 왕십리 그 리버브자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 횡당 6구역 재개발한 이제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는 이용 가능한데요. 네. 지금 입주한 지 한 4, 5년 차 됐거든요. 네. 여기 3평형 가격이요. 지금 네. 20억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 내가 아파트로 받았을 때 시세 차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은 지금 이 지역보다 입지가 더 여기에 더 가깝지, 아예 그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물건 정도면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예, 예. 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투자처를 잘 선점하신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이제 계약에 좀 실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는 정말 이 회복세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화랑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럴 수 있을지 추석이 지나고 난 후에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추석 이후에 지금 부동산 시장 좀 전망을 좀 해드릴까 하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올해 보면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났고요. 예,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근데 최근 들어 이제 8월 달 들어서 이제 지난 8월 달 들어서 조금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줄어들었는데, 그럼 과연 추석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강의 주제로요. 예, 그냥 강의라고 하면 좀 이제 무거우니까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으로는 추석 이후 예,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금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때 최고가 거래가 된 것 중에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됐느냐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88% 정도 이제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 10억이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8억 8천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88% 정도로 지금 올라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남 3구라던가 용산 같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들 또 이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지금 회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보면 용산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이제 97% 수준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96% 수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서초 같은 경우도 93% 수준. 어때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정고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시장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좀 회복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 예, 이거는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들, 예, 3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원이라던가 도봉구라던가 동대문 강북구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남 3구라던가 용산에 비해서 회복률이 조금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우리가 지난 2017년부터 우리가 가격이 폭등했을 때를 보면요. 그때 그 당시도 가격이 먼저 오른 거는 강남 3구하고 용산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순차적으로 강남 3구 용산 다음에 이제 마포라던가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마포라던가 이런 마포, 성동, 광진구 이런 지역의 가격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도봉이라던가 이런 데가 이제 가격이 제일 늦게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추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이 내릴 대로 덜 내리고요. 그다음에 회복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회복 속도가 조금 느린 거예요. 예, 조금 느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이후에 지금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느렸던 지역들이 좀 이제 회복률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예.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년 정도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런 지역들의 회복률이 좀 더 빠를 거다라고 좀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놓고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지금 보면요. 지금 7개월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시장이라는 거는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추세. 예,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7개월째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 아파트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일반 아파트 시장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를 선행을 합니다. 일반 아파트를 선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먼저. 예,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시장을 좀 선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아파트의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지금 아파트가 지금 3개월째 내내 지금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일반 아파트를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지금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재건축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예.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요. 자, 경매 시장도 우리가 뭐 실거주 하시려고 뭐 실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에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시장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경매 시장 자체도 일반 아파트 시장을 선행해서 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 우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아파트 시장도 이런 선행 지표를 봤을 때 추가적인 지금 가격 상승 여력이 지금 있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 전세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 전세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매매 가격은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 반영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매매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 그 다음에 전세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사용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사용 가치가 올라줘야 또 매매가도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 전국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빌라마저도. 그렇죠? 예, 그래서 빌라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잖아요. 빌라 시장이
뭐 이제 빌라왕, 뭐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보면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역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전세에 대한 얘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전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전망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있죠. 자, 주택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주택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5%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2년에 5%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가격 폭등기에도 이런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하나의 안전장치가 됐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2019년, 20년, 21년도에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런 공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못하는 거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를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그러니까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역할을 하면 당연히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금 혜택에 대한 것들을 줘야 됩니다. 세금 혜택에 대한 것들을. 왜?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를 보면 지금 세제적인 혜택은 계속 축소하고 있죠. 지금 양도세 감면 조항이라던가 아니면 종부세 합산배제 조항이라던가 이런 세제적인 혜택은 계속 축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나온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공시가격 126% 적용. 공시가격 이거는 이제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냥 공시가격 126% 룰을요. 주택임대사업자한테도 앞으로는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택공급정책 지금 발표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리 PF 시장을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부동산 금융을 안정화시켜더라도,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쪽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더라도요, 살 사람들이 없으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살 사람들이 없으면,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어찌됐든 수요가 살아나야 공급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많은 수요를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잖아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세제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혜택은 축소를 하고 더욱더 혜택을 계속적으로 줄어나간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시장의 수요가 없어지면 민간에서는 절대 공급 안 합니다. 민간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앞으로 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들 이거 지금 뭐 좀 따지겠다라고 지금 헌법소원까지 지금 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수요가 살아나려면 공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아니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다주택자분들 있죠. 다주택자분들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다주택자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런 혜택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늘려줘야 수요가 살아나면서 공급이 같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책도 마찬가지. 이번에 나온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요. 이번에 나온 대책도 이제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여하튼 뭐 이게 전망하고는 이제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재개발이라던가 정비사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정비사업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변했다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투자에 대한 전략도 지금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관성 때문에 예전에 간성대로만 투자를 하세요. 내가 예전대로 투자하면 또 똑같이 되겠지. 근데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내 투자에 대한 전략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정비사업 2.0 시대, 정비사업의 미래와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변화와 그다음에 서울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친지들 만나서 부동산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은 기회 될 겁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고민 이야기 같이 나눠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답심리에 있는 GL 에스테이트라고 오피스텔인데 네, 투룸이거든요. 네, 예, 아파트라고 해서 네.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지금 분양 진행 중이고요. 아, 내년 6월 입주인데 네. 선생님한테 전망이랑 조금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 좀 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그럼 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네, 답심리에 위치한 GL 에스테이트 아파트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내년 입주를 앞두고 계속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인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지금 선생님 여기 방송을 음. 예전부터 늘 시청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답심리나 왕심리 쪽을 되게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 그쪽에다 하게 됐거든요. 아, 그럼 이거 저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방송 보고 그건 아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 GL 에스테이트 요거 제가 알기로는 한 21년도쯤에 이거 분양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어려우시죠? 맞아요. 예. 아,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요. 네, 지금 주택 시장을 규제를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택을 못 사게끔 취득세도 중과시켰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시켰고 네,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종부세 중과시켰고요. 예. 네, 그다음에 대출도 안 해줬죠. 그렇죠? 네, 네, 즉 이게 뭐예요? 집을 못 사게끔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약간 이 과거에 우리가 이 지난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거냐면 집을 못 사게끔 그러니까 수요를 누르려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택을 못 사니까 우리가 이런 대체제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아파텔이 어떻게 보면 또 오피스텔인데 아파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에서 좀 네. 자유롭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 규제 좀 자유롭다 보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네, 이거 경쟁률도 꽤 높았을 거예요. 21년도면.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요. 네, 취득세 중과 지금 규제 지역 해제되면서 강남 3구와 용산 빼고는 다 해제됐죠. 그렇죠? 네, 또 양도소득세 중과 안 되죠. 네,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30억 이상 돼야 또 3주택 이상자야 또 종부세가 또 중과돼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도 풀린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지금 다 풀었어요. 네, 그럼 주택에 대한 규제를 푸니까 당연히 네. 이게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주택을 규제함으로써 이런 대체제로 투자자들이 네, 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니까 당연히 이게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 네, 여기에 지금 오피스텔 갖고 계시죠. 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용답동 일대 예전에 또 역세권 얘기 나왔던 지역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지금 용답동 재개발하고 있고요. 네, 예, 26년도 입주고요. 그다음에 네. 위쪽에 여기 지금 신속통합기획 작년에 선정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답심역 아래쪽에 여기 답신이 부푼 도매상가도 여기 이번 정비기획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답심이 17구요. 여기도 2025년도에 입주해요. 자, 네, 주변이 보니까 다 재개발 시장이네요. 그죠? 네, 자, 저도 좀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제가 네. 상담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예, 네, 우리가 투자라는 건 좀 냉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좀 마음이 안 좋으시다 좀 들으세요. 예. 네, 자,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즉 여기는요 우리가 시장을 양분을 해보면 투자자 시장과 어떻게 보면 수요자 시장으로 우리가 양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재개발은 투자자 시장에 가깝죠. 그렇죠? 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지금 당장 거주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전세 끼고 투자해 놨다가 나중에 개발되면 그때 차익을 네, 보거나 네. 내가 거주하려고 미리 투자를 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일대 답신역 일대는 투자자 시장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보면 월세가 올라줘야 네. 올라줘야 매매가가 오르는 구조거든요. 아파트 같은 네. 경우도.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답심리 GL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수요자 시장이라는 거죠. 네. 지금 뭐냐? 답심리역 일대, 그러니까 답심리역이나 전농동 일대, 용다동 일대는 우리가 투자자 시장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투자자 시장으로 다가설 때를 지금 사실은 수요자 시장 쪽 물건을 매입을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요즘 좀 어려우신 거거든요. 네. 예, 아, 왜 이렇게 계속 또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네. 네. 대신에요, 네. 희망적인 얘기도 해드릴게요. 네. 조만간에 이번에는 아마 이 대책에서 빠질 건데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들었어요. 이번에 될 줄 알고 기대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외되더라도 제가 볼 때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요, 공급에 대한 대책은요, 수요를 늘려줘야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때까지만 조만간이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언제쯤일까요, 같습니다. 선생님? 예. 여보세요? 네네. 그 조만간이 언제쯤일까요? 이게 이번에 나와도요. 만약에 이번에 오피스텔 지금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민간에서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예, 달라지는 게 뭘까요?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되면요. 예. 자, 주택수에 제외되면 요런 네. 시장들이요. 지금 수요자 시장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시청장 예전에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투자자들이 투자자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우리 초년생 아들 거랑 네. 첫 주택이랑 제 거랑 두 개를 했거든요. 여기를 두 개를 그래서 하셨어요? 네, 사업자를 내야 될지 진짜 고민이네요. 지금 좋아진다고는 사업자는 지금 하는데 당장 내실 필요는 없죠. 지금 부가세 그러면 환급 때문에 어떻게- 그러세요? 예? 지금 부가세 환급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잘 몰라요, 제가. 아, 지금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반 사업자를 지금 내시려고요?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로 할지 그냥 주택으로. 일반 사업자로 할지 주택임대 사업자로 할지 예, 첫 초년생 아들 집이랑 예. 제 거랑 두 개를 요거는 어떻게. 지금 내시면 안 돼요. 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네네. 준공이 언제죠? 내년 6월 입주예요. 내년 2월 입주. 6월. 6월. 그럼 아직 6월 시간적인 말. 여유는 조금 있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은 일반 사업자와 같이 주택임대 사업자 같이 요건 아직 지금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네. 어떤 식으로 일반 사업자가 제외될지 주택임대 사업자가 될지 아니면 둘 다 제외가 될지 예. 이거는 우리가 대책이 나와봐야 되는 그러니까 정책이 나와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예, 이거를 보고 준비를 하셔야죠. 아,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예. 올 하반기에 이번에 제외 안 되면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정책이 나올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요. 네. 자, 힘 좀 주세요. 제가 뭐 이게 그렇다고 이제 쓸데없는 희망을 드리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네. 팩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PF가 자금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요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수요가. 네. 그래야지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금융 쪽에 유동성만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수요를 같이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는 대책도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반쪽짜리 대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속상한 마음이시겠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또 그때 다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또 정창래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일까지 꽤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